책을 덮고 생각하고 질문하기. 책을 덮고 우리가 꼭 해야 하는 또 다른 하나는 생각을 하는 일이다. 조지 버나드 쇼는 우스갯소리로 1년에 두세 차례 이상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 생각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저 웃고 넘길 말은 아닌 것 같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을 의자에 앉혀놓고 그냥 생각을 해보라고 하고는 생각하는 것이 어렵거나 싫으면 의자의 버튼을 누르라고 했다. 그 버튼을 누르면 가벼운 전기 충격이 가해진다. 아무리 가볍다 한들 전기 충격이 좋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자들 3명 중 2명이 버튼을 눌렀다. 심지어 어떤 남자는 15분 동안 버튼을 190번이나 눌렀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는 적었지만 4명 중 1명이 버튼을 눌렀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홀로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다. 명사들이 하는 다음의 말을 보자. 나는 악상을 악보로 옮기기 전에 아주 오랫동안, 어느 때는 하루 종일이라도 머릿속에 품고 있곤 한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바꾸기도 하고 어떤 것은 버린다. 내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 그러고 나서 작품을 정밀하게 다듬는다. 악곡의 이미지를 모든 각도에서 보고 듣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조각품과 같다. 그러고 나면 이 곡을 악보로 옮겨 적는 일만 남게 된다. 베토벤. 표면 연기는 속임수에 의존하고 심층 연기는 상상력에 의존한다. 콘스탄틴 스타니슬라브스키. 과학자에게는 예술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 막스 플랑크. 새로운 사실의 발견, 전진과 도약, 무지의 정복은 이성이 아니라 상상력과 직관이 하는 일이다. 샤를 니콜. 나는 직감과 직관, 사고 내부에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심상이 먼저 나타난다. 말이나 숫자는 이것의 표현 수단에 불과하다. 아인슈타인.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상상력이다. 나폴레옹. 결국 창조적인 일에는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 책을 통해 지식을 함양했다면 이제 책을 덮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내가 하는 일, 책, 강의, 사업은 모두 아이디어가 필요한 일들이다. 그래서 그런지 나도 모르게 하나의 특이한 습관이 생겼다. 대책 없이 걸으며 생각을 하는 것이다. 동네를 크게 돌 때도 있고 사무실과 방에서 작은 원을 그리며 돌 때도 있다. 보통 한 번 돌기 시작하면 최소 1시간에서 최고 4시간 이상 걷는다. 4시간을 걸었을 때는 생각이 멈추자 다리가 쥐가 날 정도로 아팠다. 그렇지만 이 시간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의 큰 그림과 전략이 바로 이 걸으며 생각하는 시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준비할 때도 몇 시간을 걸으며 생각했다. 이것은 순전히 우연이지만 엄독편을 쓰기 전에는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둘째 아이를 안고 재우려다가 나도 모르게 글의 전개를 시뮬레이션하느라 1시간 넘게 방 안을 돈 적이 있다. 그러다 배가 고팠는지 아이가 깼고 내 생각도 멈추었다. 다리와 손목이 상당히 저렸지만 글 전개의 큰 그림을 더 세세하게 그릴 수 있어 만족할 수 있었다. 어떻게 생각의 심연 속으로 빠질 수 있을까? 생각은 질문을 통해서 시작된다. EBS 다큐멘터리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5부에서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G20 폐막 기자회견 장면이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다.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 하나를 드리고 싶군요. 정말 훌륭한 개최국 역할을 해주셨으니까요. 누구 없나요?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이다. 질문을 잘한다면 가치 있는 기사가 나올 수도 있었고, 더 나아가 국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견해를 끄집어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자는 어느 한 사람도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어색한 침묵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침묵을 깨고 동양인 기자가 일어선다. 다행이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중국 기자였다. 한국 기자의 질문이 없으니 자신이 아시아를 대표해서 질문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래도 한국 기자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고 했지만 끝내 질문을 하는 이가 없었고 질문권은 그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다. 우리는 남독편에서 서울대 최상위권 학생들이 수용적 사고력은 높은 반면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짐을 살펴보았다. 서울대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수용적 사고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사실 수용적 사고는 흡수하는 사고이지 도전하고 뒤집는 사고가 아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질문도사라는 걸 알게 된다. 이거 뭐야? 와? 왜? 라는 질문을 수백 수천 번을 한다. 그런데 이 질문도사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는 침묵도사로 변해버린다.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의 저자 이혜정 소장은 강의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본 적이 있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교수가 대답하지 못하는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할 경우 A+를 주겠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자 수업 분위기가 바뀌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마다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질문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했고 창의적인 질문을 개발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최고의 강의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질문하는 힘.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책 또한 내 생각의 산물이다. 그리고 그 생각은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프롤로그를 다시 보면 내가 어떻게 해서 독서법 강의를 시작하고 이렇게 책까지 쓰게 되었는지 나와 있다. 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궁금했다. 독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독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어떠한 독서법들이 있는가? 모두에게 효과적인 독서법이 있을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독서가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나를 이끈 것이다. 심지어 책 제목까지 질문이지 않은가? 책을 다 읽었다면 이제 책을 덮고 질문을 던져보자. 스스로에게 던져도 좋고, 친구에게 던져도 좋고, 선생님에게 던져도 좋고, 독서 모임 회원들에게 던져도 좋다. 질문을 하게 될 때 생각은 춤을 추고 그 춤은 상상력이 되어 자신에게서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카프카는 1904년 친구인 오스카르 폴라크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 요컨대 나는 우리를 마구 물어뜯고 쿡쿡 찔러대는 책만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 만약 읽고 있는 책이 머리통을 내리치는 주먹처럼 우리를 흔들어 깨우지 않는다면 왜 책 읽는 수고를 하느냐 말이야. 자네가 말한 것처럼 책이 우리를 즐겁게 하기 때문일까? 천만에 우리에게 책이 전혀 없다 해도 아마 그만큼은 행복할 수 있을지도 몰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책들은 우리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쓸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자신보다도 더 사랑했던 이의 죽음처럼 아니면 자살처럼
혹은 인간 존재와는 아득히 먼 숲속에 버림받았다는 기분 마냥 더없이 고통스러운 불운으로 와닿는 책들이라고. 책은 우리 내부에 있는 얼어붙은 바다를 깰 수 있는 도끼여야 해.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하지만 난 그렇게 믿지 않는다. 책이 우리 내부에 있는 얼어붙은 바다를 깰 수 있는 도끼가 되게 하는 것은 어떤 책이냐의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책을 읽었느냐의 차원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강력한 주먹을 갖고 있는 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머리통을 들이밀어 주지 않으면 허공만 가를 뿐이다. 도끼는 우리 손에 있다. 그리고 책을 덮고 고통의 길을 걸을 때 그 도끼는 더욱 무시무시해진다. 얼어붙은 바다조차 견디지 못할 정도로.